자, 다음 8번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랬어요. 속도가 나오고 얘가 1과 a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따라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t가 0이면서 좌우에 부호 변화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하나가 1이면 두 근의 곱이 3이기 때문에 a는 자동으로 3이다라는 사실을 금방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때 0부터 a까지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그 말은 어쨌든 얘가 1과 3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0부터 3까지 총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조금 좀 진짜 핵고인물들은 여기 있는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은 거를 알아요. 어떻게 아냐면은 지금 잘 보시면 얘가 요렇게 있고 여긴 얘가 간격이 똑같은 간격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2차 함수를 하나의 프라임이다 라고 보면은 그의 이제 f 이제 얘가 양이니까 여기서 얘를 끊고 해주면은 얘가 이제 증가 다시 감소 그쵸? 감소인데 여기 있는 얘가 대칭축이니까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되겠어요? 변곡점이 되겠죠. 이렇게 변곡점이 되겠죠? 변곡점이 될 거예요. 다시 그리고 얘가 올라오는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 건데 정확히 얘가 지금 1대1대1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이 극소에서 얘를 옆으로 눕혔을 때에 얘가 이제 1대1대1 요게 1대1대1이기 때문에 이 f에서의 이 점에서의 함수값이랑 이 점에서의 함수값 같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까지의 이 높이차는 바로 이 넓이가 되어지는 거고 또 여기서 이까지 높이차는 이 넓이가 되어져요. 그래서 진짜 고인물들의 세계에서는 그냥 얘가 0이라는 걸 보자마자 얘랑 같은 넓이라는 걸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2배에 여기 있는 이 넓이를 그냥 확 구해버리는 거죠. 공식 6분의 절대값 a 이거 이제 얘가 최고차항이 1이잖아요. 1에다가 베타 빼기 알파 요게 2의 세제곱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따라서 얘가 지금 6분의 16 이렇게 들어가 줌으로 인해서 정답은 3분의 8 이렇게 이제 푸는 것들이 이제 보통 고인물들의 풀이가 되는 거고요. 바로 얘가 이제 1대1대1이다라는 걸 보자마자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이 8번 해설을 거의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겠습니다만은 무튼간에 그러지 말고 그냥 0으로부터 1, 3 이 넓이를 구한다고 한다면 어차피 여기는 뭐가 돼요? 공식이니까 6분의 1의 베타 빼기 알파 세제곱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여기만 처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냥 평범하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그냥 여기 있는 이거 t의 제곱 빼기 4t 3 그냥 이거에 대한 적분을 그냥 쳐주시면 되는 거다. 그럼 어차피 적분을 해도 3분의 4가 나올 거예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다음 19번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훌륭한 3점짜리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냥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약간 그 중위권 학생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는 뭔가 될 듯 안 되는 그런 문제였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같이 볼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10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거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림이잖아요. 이런 그림.
요런 그림이고 여기 있는 얘가 변곡점이 되어지고 얘가 0, 마이너스 10일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8에서의 접선 한 이쯤 되겠죠.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그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그림이 약간 좀 커지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줄여서 대충 여기 좀 잡아볼게요. 여기. 물론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옆으로 2칸, 밑으로 8칸인데 그쵸? 그냥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끔 세팅을 해보면은 요 점을 제가 만약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8이라고 해봐요. 지금 우리는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인 거니까 이게 2칸, 8칸 지금 비율 따질 때는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내가 뭘 할 거냐면은 접선을 그릴 거예요. 그 접선을 그리면 당연히 어떤 상태로 진행이 되겠어요? 얘가 이제 여기가 변곡점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 변곡점이고 다시 만나는 점까지 몇 대 몇? 얘가 1대 2의 비례관계를 가지겠죠. 여기 1대 2,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4, 어디겠죠? 맞아요? 얘가 1대 2잖아요. 비례관계가. 근데 얘를 적당히 지금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근 접선이 일치를 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 얘를 이렇게 막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렸을 때 어딘가에 접선이 정확히 얘랑 일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봐봐요. 여기서의 기울기는 현재 얼마냐면 얘를 미분하면 3x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지금 기울기가 12인 거야. 여기가 지금.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미분했을 때 어차피 또 미분해도 3x의 제곱이 되었으니 이게 지금 언제 12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x는 풀마 2예요. 풀마 2인데 얘가 지금 그대로 평행이동이 된 상태로 가는 거니까 이게 2일 때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즉 2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얘를 그대로 점대칭 시켜버린 이 점. 여기가 지금 2잖아요. 여기가 2가 되어지는 거니까 이 2를 그대로 똑바로 따라 올라가면은 요렇게 똑바로 따라 올라가서 여기 만나는 요 점이 뭐라는 거예요? 요 점이. 이게 바로 Q라는 얘기예요. 즉 여기 있는 요 흰색 선이 흰 색깔 요 그래프가 평행 이동을 하되 그대로 올라가서 여기에 탁 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태냐면은 내가 요런 느낌. 뭔가 평행 이동이 쭉 위로 올라가는 건데 여기 있는 이 점이 요게 이제 뭐죠? 요게 2, 어디예요? 여기 2 넣으면 얼마죠? 8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2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있는 얘가 이제 2, 마이너스 2가 되어지는 건데 얘를 얼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여기서 얘가 요렇게 되기까지 y축 방향으로 k 플러스 10만큼 평행 이동된 거죠. 맞아요? 얘가 k 플러스 10만큼 평행 이동이 된 겁니다. 따라서 여기 있던 요 마이너스 2가 위로 요만큼 평행 이동이 되었는데 바로 k 플러스 10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여기에 k 플러스 10 넣어주면 뭐가 돼요? 얘가 바로 얘가 2, 여기에 k 더하기 10 넣어주면은 k 더하기 8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정확히 Q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다가 2 넣어보세요. 여기 2 넣으면 k 더하기 8 맞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이 점이 이제 2, k 더하기 8이라고요. 즉 이때의 이 점도 어디 위에 있어야 돼요? 바로 요 접선 위에 있어야 돼요. 접선 위에. 접선이 뭐냐면 y는 기울기는 12가 될 거고요. 어디를 지나줘야 돼요? 마이너스 2, 18 마이너스 18 여기를 지나야 되거든요. 여기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24니까 얘가 플러스 6이 돼줘야 마이너스 18이 돼요. 즉 여기 있는 요 접선이 요렇게 된다라는 거죠. 얘를 누가 지나게 해주면 돼요? 여기 있는 이 점이 지나게 해주면 돼요. 얘가 2, k 더하기 8 요렇게 넣어서 성립한다를 처리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y좌표 대신에 k 플러스 8을 넣게 되면은
여기에 2를 넣게 되면 얘가 24가 되고 6이 되었으니까 30이 되겠죠. 네, K는 바로 22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굉장히 뭐 좋은 문제다. 그래도 또 이 와중에 이제 비율 관계를 알면 편한 거죠. 근데 여러분의 그 정답지를 보면은 비율 관계에 의해서 이런 말이 없어요. 자기는 답지를 쓰는 사람은 비율 관계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썼을 텐데, 네, 요거 쓰시면 훨씬 더 빨리 보인다라고 하는 거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11번입니다.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사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제 이런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식이기도 한데, 요 식이 뭐라는 걸 빨리 아셔야 돼요. 네, 얘가 지금 1,0 대칭이다라는 거를 빨리 아셔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왜 1,0 대칭이냐라고 묻고 계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좀 아주 기본적인 개념인 거니까. 대신에 3차 함수는 변곡점에 관한 대칭인 거니까 얘가 지금 변곡점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 금방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식이 주는 메시지는 프라임을 적분하면 F가 되는 거고 윗끝을 놓고 아랫끝을 놓고 빼주는 것이 12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고 계시네요. 자, 그러니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냥 fx를 찾는 건데 보통의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x의 세제곱이고 그리고 얘가 3차 함수가 1,0 대칭인 거니까 아예 그냥 뭐 x-1이라는 인수를 가져 나머지는 몰라. 뭐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이제 이걸 찾으려고 덤비면은 좀 결국은 다시 전개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으로 가겠죠. 근데 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x의 세제곱에다가 뭐 제일 최악은 이거죠. 네. 뭐 가장 최악은 뭐 이 상태로 가는 게 제일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변곡점이 1,0인 거 알았잖아요. 알았으니까 그냥 이런 느낌인 거죠. 최고차는 1이니까 x 세제곱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변곡점이 1이라고 하는 거는 세근의 합이 3이라는 걸 얘기하죠. 세근의 합이 3이니까 마이너스 달아주고 3의 x의 제곱.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하는 게 훨씬 낫죠. 이렇게 하면 일단은 2차 항의 개수가 정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이제 a의 x 더하기 b. 요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3을 놓고 마이너스 1을 놓고 확 빼버리면 어차피 b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3을 넣으시면 얘가 27 또 사라지고 3a 더하기 b 없앴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자 뺄 겁니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에다가 또 빼기 3에다가 또 빼기 a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b는 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12다라고 바로 이제 쓸 수 있게 되는 거니까 a가 나오죠. 맞습니까? 따라서 요게 이제 해주시면 4a가 되어지는 거고 요게 마이너스 4 플러스 4 넘어가면 8 요렇게 된답니다. 따라서 a가 이제 2라는 사실을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요게 2입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1,0 점대칭이기 때문에 f의 1이 0이다를 사용하시면 b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b를 여러분들이 구하시면은 이 b가 0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1 넣으면 정확히 딱 여기까지 하면 0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fx라고 하는 거는 요게 이제 fx가 되어지는 거고 여기다 뭘 집어넣어 달라? 4를 집어넣어 달라. 요게 정답이 되어지겠습니다. 정답은 24 1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좀 계산이긴 계산인 건데 아무래도 좀 요런 변곡점이 1인 걸 이용해서 세근의 합이 3이다를 이용해 좀 더 좀 편안하게 스무스하게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12번입니다. 뭐 최근 들어 많이 나오는 등차 수열 중에 또 절대값 시리즈 또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요 문항이 좀 더 여러분이 편했던 이유는 조건이 좀 풍성합니다. 모든 항이 정수다라고 했고요. 보통은 이제 공차가 뭐 양의 정수다 혹은 뭐 자연수다 뭐 이런 말 나오는데 대놓고 5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더 조건이 풍성한 거죠. 근데 1항부터 2n 플러스 1까지의 등차 수열의 합이 음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센타를 개수만큼 곱해요. 즉 개수가 1부터 2m 플러스 1까지니까 개수는 2m 더하기 1이에요. 거기에 센타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인덱스의 평균으로 계산하면 1과 2m 더하기 1 사이의 평균을 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처리하시면 얘가 m 더하기 1이다라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즉 얘가 이제 등차수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막 2분의 2m 더하기 1 요거 막 초항 플러스 끝항이라던가 막 그쵸 2a1 더하기 m-1의 d 요거는 조금 아니다. 그거는 조금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얘가 이제 음이다 라는 얘기인데 어차피 2m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거는 양수니까 결국 누가 음수란 얘기겠어요? 뒤쪽에 있는 a의 m 더하기 1이 음수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즉 얘가 이제 음수가 되어지는 거고 공차가 이제 5가 되어지니까 증가함수겠죠. 증가함수니까 다음 단계가 음수면 이전 단계는 자동으로 음수가 되어지는 거고 이때 여기 있는 얘는 어때요? 양이 될 수도 있고 음이 될 수도 있죠. 즉 얘가 양이 될 수도 있고 음이 될 수도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이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좀 섣불리 덤비면 사실 저도 처음에 풀 때는 좀 섣불리 덤볐어요. 저도 사실 처음에 풀 때는 에라 모르겠다. 첫 번째 A의 M 더하기 2가 양일 때 그러니까 바로 14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A의 M 더하기 음일 때 이제 뒤에 이제 모순이 나오는 어차피 모든 M의 합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한 큐에 답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그 뒤에는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저도 뭐 사실 뭐 급히 덤비긴 했으나 뭐 더 빠른 방법이 눈에 보여서 소개해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A의 M 더하기 2 케이스 남론까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보시면은 여기 있는 A의 M 더하기 1 얘가 만약에 이제 음수라 그랬으니까 아무거나 한번 나와봐요. 그냥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와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A의 M 얘는 뭐겠어요? 공차가 5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되셨어요? 그럼 내가 쭉 가면 A의 M 더하기 2는 다시 공차가 5가 되었으니까 4 이렇게 될 거고 A의 M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금 공차가 5니까 9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언제 24와 29 사이에 놓일 건가만 체크하면 되는 거잖아요. 한번 조금만 적어볼게요. 어차피 뭐 금방 갈 것 같아요. 공차가 5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14, 19, 그 다음 24, 29.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24와 29 양 끝에는 걸리는데 24와 29 사이에 놓이는 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얘는 불가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을 이제 해보시면은 얘가 이제 마이너스 2다라고 한번 해봐요. 그럼 마이너스 2다라고 하면 이제 다시 공차가 5가 되었으니까 여기는 5를 더하면 3 여기는 뭐가 돼요? 8 여기는 13 여기는 18 여기는 23 여기는 28이 되었어요. 이때 보시면은 이제 뭘 확인시켜 줘야 되냐면은 A의 M 더하기 1, A의 M 더하기 2의 절대값의 합이 13을 넘기면 안 돼. 즉 얘를 다시 거꾸로 5칸 밀어버리면 마이너스 7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앞에 3개 얘네들의 절대값의 합이 지금 12가 되었으므로 정확히 13보다 작아요. 그리고 쭉 오셨을 때 여기 있는 28이 뭡니까? 정확히 얘가 24와 29 사이에 있는 항이 되어지는 거고 얘가 A의 M 더하기 4, M 더하기 5, M 더하기 6, M 더하기 7 이 M 더하기 7 이렇게 되는 게 뭐가 돼야 돼요? A의 21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M 더하기 7이 21인 거니까 M이 14 정확하게 정답이 빠르게
3번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당연히 답은 나왔으니까 그 뒤로는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어쨌든 제가 이제 해설하는 사람이니까 좀 더 이제 진행시켜 보면은 얘가 안 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이제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해버리세요. 그러면 얘가 당기면 마이너스 8이 되어지는 거고 얘가 지금 이제 2가 되어져요. 그럼 여기 있는 얘네들의 절대값의 합이 13을 넘겨서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좀 더 작아지고 더 작아지면 아예 여기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필요는 없는 거죠. 즉 이게 제 가장 이제 빠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A의 M 더하기 2를 케이스로 나눠서 푸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 그 해설도 여러분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또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다른 방법도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A의 M 더하기가 양인지 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케이스를 나눠야겠죠? 자, 첫 번째. A의 M 더하기 2가 양수일 때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양수가 되면 여기 있는 이 절대값들을 다 풀어줘야 되겠죠. 풀어줘야 되는 거니까 A의 M은 음수니까 나올 때 A의 M의 음수 붙을 거고요. 여기도 음수니까 나올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여기는 양수니까 이제 그냥 나와요. 요렇게. 얘가 지금 13보다 작다가 되는 건데요.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오른쪽 부분이 뭐가 되는 거냐면 다음 단계 항에서 이전 단계를 뺀 거예요. 바로 공차 5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A의 M이라고 하는 녀석은 8보다 작다. 즉 A의 M이라고 하는 이 항은 마이너스 8보다는 작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번 역추적을 해보면 되는 건데 이런 느낌인 거죠. A의 21이라고 하는 게 24로부터 29 사이가 되어지는 거니까 한 칸 당기게 되면 5를 빼주면 되잖아요. 그럼 얘가 19로부터 24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한 번 더 빼주면은 얘가 14로부터 19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가볼까요? 이렇게 하면 얘가 9에서 14 17이라고 하면 A의 15를 처리하시면은 마이너스 6으로부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지금 여기 안에 안 들어왔잖아요. 한 번 더 진행하시면은 마이너스 11이 되어지고 얘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마이너스 8보다 작은 이 AM이라고 하는 게 이 M이 14라는 사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 AM이 마이너스 8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게 더 작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더 작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3이라고 해봐, 예를 들어. 그럼 얘가 뭐가 되냐? 마이너스 16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11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M이 14가 정답이 아니고 13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보세요. 분명히 A의 M은 음수고요. A의 M-1도 음수고요. 그 다음에 있는 얘가 양수가 돼야 되죠. 근데 만약에 얘가 M이라고 하면 얘는 M 더하기 1이고 얘가 M 더하기 2잖아요. 그럼 얘가 M 더하기 2인데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M이 뭐가 돼야 돼요? 요게 M이 돼줘야 돼요. 요게 M이 돼줘야 그 다음은 M 더하기 1도 음수,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양수가 되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마이너스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어쨌든 0도 이제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어떤 상황으로 보면은 0이 될 수 없다는 걸 또 밝힐 수는 있어요. 해보면은. 그래서 이 상황에서 M이 14라는 사실을 손쉽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A의 M 더하기 2도 양수라는 거 딱 체크를 했으니까. 물론 이 상태에서 뭐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A의 16이 과연 0이냐 이것만 확인해 보면 되죠. 그럼 얘가 5가 되고 얘가 지금 반대로 가야 되는구나. 요게 마이너스 5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10이 될 수 있냐만 확인해 보면 되는 건데 요게 이제 만약에 마이너스 10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럼 얘가 10 여기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5니까 여기가 5
그러니까 0, 그럼 얘가 13 작아지진 않죠. 맞아요? 그러니까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0이라고 한다면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0이니까 절대값의 합이 15가 되어서 13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에 모순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해보면 결국 정답은 얘가 이제 음수가 된다라는 게 확실해지는 걸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결국 m이 14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am이 음수다라고 해보면은 같은 방식으로 이제 모순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여러분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아까 처음에 그냥 집어넣었던 거 있죠. 그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어차피 모든 항이 정수라는 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공차가 대놓고 5라고 줬으니 그냥 집어넣어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다. 물론 뭐 지금 상황에서 A 뭐 운이 좋아가지고 바로 이제 A의 그게 A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일 때 답이 나온 거지, 만약에 마이너스 한 10쯤 돼서 많이 내려가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금방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 게 이런 조건도 상세하게 준 상태이기 때문에 설령 그렇게 내려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빠른 타이밍에 역추적해서 규칙 발견 가능하다라는 거. 자, 아무튼 간에 중킬러 문항이다 보니까 이런 12번을 푸는 자세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집어넣어서 푸는 게 맞겠다라는 거예요.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13번입니다. 아마 또 여기서 또 많이들 이제 힘드셨던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 이제 이런 도형이 자꾸 이슈가 되면서 여러분이 이런 도형 문제를 정해진 시간, 즉 여러분이 이제 정해놓은 그 시간 안에 풀 수 있냐가 굉장히 최근 들어 중요해졌습니다. 연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출발해 볼게요. 자, A에서 BD에 수선을 내렸습니다. 그걸 E라고 하고 AB와 만나는 점을 F라고 하자. AFC, AFC 요거죠.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코사인 세타가 뭐란 얘기예요? 뭐 10분의 루트 10 해도 되지만 저는 요게 더 편한 것 같아요. 루트 10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EC의 길이가 10이고 그랬어요. 자, 지금 요 길이가 10입니다. 그리고 삼각형 CDE의 외접원의 반지름이가 5루트 2다. 자, 지금 CDE를 봐주세요. 요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각이라고 하는 거는 사인 알파, 요거 알파라 할까요? 사인 알파라고 하는 거는 사인 법칙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사인 알파분의 마주보는 변 10은 이제 지름이 되어지는 상황인 거니까 얘네 둘이 자리 바뀌죠. 따라서 사인 알파라고 하는 건 지름 10 루트 2분의 마주보는 변 10 이렇게 되어지면서 루트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말은 사인이 언제 루트 2분의 1이냐? 라는 질문에 45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45도.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의식해줘야 되는 게 평행사변형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동의각, 억각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45도면 여기도 45도겠네요. 억각이잖아요. 45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고 멈추신 분들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나름 다 쓴 것 같은데 이제 뭘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여러분의 그 막혔을 때, 상황이 어려울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합해서 180도가 되는 각을 찾거나 혹은 공통변을 찾아라. 공통변을 찾아라. 지금은 뭐 딱히 공통변이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든 이제 세타에 관한 사인, 코사인이 주어져 있다 보니까 합해서 180도 되는 각을 찾는 것이 여기서는 훨씬 더 유리했을 겁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요 각을 보시면은 얘가 뭐예요? 바로 파이 빼기 세타가 되어지는 거고, 마찬가지로 요 선에 대해서 억각을 구하시면은 요 각이 뭐란 얘기예요? 요 각이 바로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요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인은 합해서 180도가 되어지면 같은 사인 값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고, 코사인은 합해서 180이면 서로 부호 반대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그냥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 돼야 되므로 얘는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10분의 3, 루트 10분의 3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게 맞겠죠. 즉 이거의 제곱 10분의 1, 10분의 9 합하면 1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를 확인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한 마주보는 변 이 길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길이라고 하는 건 항상 어떻게 구해요? 지름에다가 10 루트 2죠? 네. 10 루트 2. 지름에다가 뭘 곱해요? 마주보는 사인. 자, 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라고 하는 건 사인 세타잖아요. 즉 얘가 루트 10분의 3 요렇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걸 매번 이렇게 쓰고 있으면 좀 빡빡하잖아요. 이렇게. 아, 길이라고 하는 건 2r 곱하기 사인 A. 이거보다는 그냥 항상 변의 길이라고 하는 건 지름에다가 마주보는 각 사인. 맞아요? 지름에다가 마주보는 각에 대한 사인. 이렇게 그냥 빨리빨리 팍팍팍 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있는 얘가 약분 처리해 주시면은 이게 루트 10이 될 거고요. 얘가 루트 20이 되겠죠. 루트 20은 2루트 5잖아요. 따라서 2루트 5 곱하기 3 해주시면 네, 얘가 바로 6루트 5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가 네, 6루트 5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죠. 그쵸? 요 길이를 우리가 이제 구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어디를 기준으로 코사인 법칙을 쓸 거냐. 뭐 여기도 각이 있고 뭐 여기도 각이 있으니까 아무거나 하시면 이제 뭐 충분히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무턱대고 저 길이를 구하지 말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봅시다. 지금 우리 보고 뭐 구하라 그랬냐면은 AFE의 넓이를 구하라. 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여기 있는 AFE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넓이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이 길이를 구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 연관성을 찾고 이걸 구해야 되나? 물론 지금 상황상 할 게 없으니까 저걸 한다. 뭘 맞아요. 할 거 없어요, 지금. 뭘 하겠어요. 이거 써야지, 코사인 법칙을. 다만 우리가 문제를 푸는 자세는 그게 아닙니다. 이거를 구해서 그 다음 넥스트 뭐 할 거냐? 그 다음 뭐 할 거냐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아직 우리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항상 뭔가 문제가 막혔을 때, 할 게 없을 때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아직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힌트가 있느냐? 있어요. 이게 지금 수직이라고 하는 거를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여기 있는 이 각이 45도가 되어서 얘가 1대1대 루트 2가 된다는 거예요. 1대1대 루트 2.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길이를 구하면 어차피 이 길이가 되어지는 거고 1대1대 루트 2가 되니까 충분히 우리가 뭔가를 해볼 수 있겠네요. 되셨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 길이를 A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 길이가 뭘까요? 1대1대 루트 2니까 루트 2A가 될 겁니다. 되셨죠? 여기도 이제 루트 2A가 될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서 이 X를 기준으로 여기서 코사인 법칙 써보시면은 저는 뭘 기준으로 했냐면 여기 45도가 편하잖아요. 저는 얘를 기준으로 했어요. 그럼 이거의 제곱 100은 이거의 제곱, x의 제곱이죠. 플러스 이거의 제곱. 6 루트 5의 제곱을 처리하시면 180. 마이너스 2배의 끼임 변. 12 루트 5의 x 이렇게. 그리고 곱하기 코사인 45도. 루트 2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이대로 그냥 뭔가 구하려고 하면 좀 뻑뻑한데요. 여기 마침 이 x가 루트 2a가 되어줌으로 인해서 여기 또 루트 2가 약분되는 아주 놀라운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때 그냥 x로 그냥 바로 구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이 x 대신에 루트 2a를 넣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루트 2a를 넣으면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a의 제곱 180
그리고 빼기 여기 x가 뭐라고요? x가 루트 2a가 되어줌으로 인해서 약분 처리되어지고요. 마이너스 12 루트 5의 a다라는 거죠. 따라서 얘가 뭐가 되어지는 거냐면 얘가 넘어가고 2로 나눠주면 요 넘어가면은 80이니까 2로 나눠주면 40이 되어지고 요거는 상수항이니까 뒤로 뺄게요. 여기는 여기서 내가 나누기 2 해주면 마이너스 6 루트 5의 a가 되어지고 40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차피 인수분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들은 물론 이런 인수분해 하면 좋은데 이게 지금 루트 5가 있으니까 무조건 루트 5가 낀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인수분해 만약에 할 거면은. 그럼 곱해서 5니까 8, 5, 40이잖아요. 8, 5, 40이니까 4, 2 요렇게 처리하시면 바로 인수분해가 되기는 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근데 그게 이제 한눈에 안 보이면 뭐 하시면 돼요? 그냥 근해 공식을 사용하시면 된다. 따라서 A는 뭐 근해 공식을 쓰던 인수분해를 하던 결국은 A는 4 루트 5가 되거나 2 루트 5가 될 텐데 자, 이 중에 이제 뭐가 되느냐를 골라줘야 되는데 이 루트 5라고 하는 건 2점 얼마 얼마잖아요. 그러니까 8점 얼마 얼마야. 8점 얼마 얼마에 또 루트 2를 또 곱해. 그럼 거의 얘는 10을 넘어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얘가 4루트 5에 루트 2를 곱하면 4루트 10이 되거든요. 근데 루트 10이라고 하는 건 3점 얼마 얼마야. 그러니까 12점 얼마 얼마니까 이 길이가 10을 넘어서 버립니다. 분명히 이런 문제는 맨 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림과 같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처럼 하란 얘기야. 누가 봐도 여기 있는 이 길이보다 커야 되는 건데 얘가 4루트 5가 돼버리면은 x가 10보다 더 길어지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따라서 x가 이제 2루트 5다라는 그 결론으로 도달하는 거죠. 아, a가 그냥 2루트 5구나. 그러면은 2루트 5 곱하기 다시 루트 2를 처리하시면 저쪽 이제 2x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가 2루트 10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얘가 2루트 10이 되어지고요. 여기도 그러면 2루트 10이 되겠죠. 네. 아, 아까 이거 A였구나. 제가 이거 잘못 적었죠. 네, 이거 잘못 적었죠. 죄송해요. 이게 지금 A였잖아요. 네, 죄송해요. 아까 제가 루트 2A로 적었던 것 같아요. 실수입니다. 이게 A예요. 따라서 여기 있는 이 A가 얼마냐면은 2루트 5입니다. 여기 2루트 5. 자, 지금부터 제가 CD와 AF의 길이를 구하는 또 다른 두 번째 방법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얘가 지금 45도로 특수각이고, 자, 코사인 세타가 루트 10분의 1이다라는 걸 보자마자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닮은 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얘가 1대 3대 루트 10이다. 요거죠. 요게 세타가 됐을 때 코사인 세타가 이제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루트 10분의 1이다라는 걸 이제 요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이제 1대 루트 3대 10을 우리가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얘가 45도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직각을 만들면 좀 유리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할 거냐면요, 연장선을 만들어 줄 거예요. 얘를 이제 쭉 연결시켜서 이렇게 연장선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은 요 점을 기점으로 쭉 수선을 내릴게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여기도 이제 45도가 될 겁니다. 여기가 이제 45도가 될 거예요. 따라서 여기 있는 얘가 이제 다시 또 얘가 1대 1대 루트 2다 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죠. 네, 1대 1대 루트 2다. 자,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 있는 얘가 세타가 되어지면 요쪽도 이제 세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세타가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역시나 코사인 세타가 요렇게 이제 루트 10분의 1이다 라고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뭘 알 수 있냐면은 여기가 바로 이제 1대 3대 루트 10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라고요? 1대 3대 루트 10이다. 요 길이가 얼마가 되어지냐면 얘가 루트 10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요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뭐가 되어지는 거냐면은 1대 3이잖아요. 여긴 얘가 1대 이제 3이 되어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얘가 지금 3루트 10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얘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겠죠. 따라서 여기 있는 요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얘가 이제 2루트 10이다라는 사실을 요렇게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사인 법칙을 쓰지 않고도 여기 있는 이쪽 길이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다? 요렇게 수선을 내려서 특수각성지를 사용하시면 된다. 특히나 여기 있는 이 코사인 세타가 루트 10분의 1이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항상 머릿속에 1대 3대 루트 10이라고 하는 요 닮은 비를 생각해 주시면 좀 더 빨리 우리가 요런 길이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계속 강의 보시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오는 것도 만만치는 않은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저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이 부분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볼 차례냐면은 닮은 비를 볼 차례예요. 보시면 여기 있는 요 삼각형 보이세요? 요 삼각형? 요거랑 여기 있는 이 흰색 삼각형 요거를 가만히 보시면은 얘가 45도 막곡지각 파이 빼기 세타 완벽하게 닮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닮은 비가 2루트 5 대 6루트 5가 되어서 1대 3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얘가 1대 3이 되었으므로 여기도 이제 1대 3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 말은 1대 3이니까 여기가 얼마예요? 요 길이가 3분의 1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얘가 지금 1대 3이잖아요. 그럼 요 길이가 얼마겠어요? 요 길이는 이 길이의 3분의 2를 곱하면 되겠죠. 네, 3분의 4 루트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있는 이 넓이는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네, 두변각 끼인각으로 넓이를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2분의 1의 두변각 끼인각 3분의 4 루트 10 여기 있는 요 길이가 3분의 10이죠. 네, 3분의 10 거기에 이제 사인 세타가 와야 되는 사인이 얼마예요? 네, 루트 10분의 3이 되었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정답입니다. 루트 10, 루트 10, 3, 2, 4 이렇게 그러면 3분의 20 정답. 이렇게 정답입니다. 정리를 잘 하시고요. 무튼간에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군데군데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형 문제는요. 당일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막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쉬워 보이는데 막상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도형은 항상 수능장에서 내가 보는 순서를 익혀둬야 된다. 제가 여러분께 늘 강조드리는 수능에서의 도형의 행동 강령. 무엇을 먼저 보고 어떤 순서로 볼 것이냐. 그리고 항상 어떤 걸 강조한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보는 연습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14번입니다. 자, 이거 조금 어려웠죠. 그냥 뭐 아이 몰라 5번이 국룰이자고 찍으면 맞는 그런 문제였고요. 제가 총평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디귿번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문제예요. 저도 심지어 문제를 풀고 약간 이 문제의 약간 그 디테일함에 약간 속았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고 이상한데? 하고 다시 쳐다본 다음에 하고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풀지 못하면은 디귿번을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좋은 문제였으니까요. 반드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들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f의 마이너스 3과 f0가 같다 그랬어요. 지금 어디에도 얘네가 뭘로 같은지가 안 나와요. 그쵸? 그때의 이 gx를 뭐라고 뒀냐면 마이너스 3과 0의 그 바깥쪽 부분, 바깥쪽은 그냥 두시고 안쪽은 거기에 음수를 붙이세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상태냐면 이런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 3차 함수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아무 때나. 물론 이제 절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왜냐면 밑에 보시면은 뭐 불연속이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완벽히 0이 될 수는 없거든요.
0이 돼버리면은 여기도 이제 0이고 여기 0이니까 0에 음수 붙으면 얘가 완전히 뭐가 돼버려요? 연속이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럼 G가 연속이 돼요. 얘가 0이면 얘가 연속이에요. 그럼 여기도 연속이면 여기도 연속이잖아요. 그럼 얘가 불연속인 게 한 개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0은 안 되겠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건데, 따라서 0이 아닌 거니까 다른 어딘가 그냥 X축이 있겠죠? 뭐 아무 때나 그을게요. 여기 X축이라고 해봐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냥 그어보는 거지. 일단은 문제를 이해하려면 일단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체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가 F의 -3과 F0가 어떤 K로 같다라는 가정을 해보는 거죠. 즉 여기가 이제 K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무슨 상황이냐면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0이다라는 결론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뭘 시켰냐면 -3과 0의 그 사이드 바깥쪽은 그냥 F로 가라 그랬어요. 여기 구멍 빵 뚫리고 F를 가세요. 여기는 구멍을 채워주시고 F를 가세요. 그 다음에 -3과 0 사이에는 어떻게 알아? 마이너스를 붙여서 접어달라. 즉 여기 있는 이 값은 여기로 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이 값은 이제 여기로 빵 구멍이 뚫리는 거죠. 그리고 접어달라. 그림이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구멍 뚫리는 이런 상태. 여기가 이제 0이다. 이렇게. 이 G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다? 두 군데서 펑크가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곱했다? 3만큼 평행이동을 곱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GX라고 하는 거에다가 얘를 오른쪽으로 3칸 움직인 걸 곱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얘가 어때요? -3이랑 0에서 불연속이죠. 그러면 G의 X 빼기 3은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3칸 움직이게 되었으니까 얘는 0하고 3에서 불연속이 되겠죠. 그러니 동시에 분명히 불연속인 상황이 되어지는 거니까 일단 어떤 상태가 돼요? 0에서는 확실하게 약간 불연속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이마저도 이 간격이랑 이 간격 같고요. 이 간격이랑 이거 같아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여기서 어떤 장치가 있어줘야 불연속인 K가 한 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기에 보면은 나름대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가이드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믿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자, 기억해 보세요. G의 X랑 G의 X 빼기 3은 0에서 연속이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G의 X랑 G의 X 마이너스 3인데 얘가 X 이퀄 0이라는 원포인트에서 연속이냐를 확인해 보려면 뭐 해봐야 돼요? 네, 바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비교를 해봐야겠죠. 갑니다. GX 입장에서 0의 좌극한은 어디예요? 여기가 지금 어딘데요? 여기 지금 K였으니까 얘를 접어버리면은 여기 마이너스 K잖아요. 따라서 0의 좌극한을 때려버리면 얘가 마이너스 K가 되는 거고요. 0의 우극한이랑 함수값은 둘 다 K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곱할 건데 G의 X 빼기 3이라고 하는 건 원래 있던 걸 3칸 옆으로 무빙 태우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3이 옆으로 3칸 움직이면서 0이 되는 거지 않겠어요? 그러니 0에서의 좌우함을 따지는 거는 마이너스 3에서의 좌우함을 따지는 거야. 그러면 왼쪽은 자극한이니까 K, 우극한은 마이너스 K, 함수값도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죠. 따라서 기가 막히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같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기억이 되는 거구나가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불연속이고 불연속인 건데 여기 있는 이 0에서는 기가 막히게 뭐가 됐다? 얘가 연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같으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절대로 얘가 불연속인데 곱해서 딱 연속되진 않아요.
근데 얘가 지금 풀맛 차이가 나면서 풀맛 차이 나면서 기가 막히게 같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보세요. 여기 있는 얘가 이제 마이너스 3에서 불연속이고요. 얘는 3에서 불연속이야.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든 그 불연속되는 점을 한 개로 줄여야 돼. 한 개로 줄여야 됩니다. 한 개로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 중에 뭔가 하나는 곱해서 연속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얘를 케이스를 나눠주면 첫 번째 케이스는 바로 g의 x 곱하기 g의 x 빼기 3이 둘 중에 어디에서 불연속이냐면 x 이꼴 마이너스 3에서 불연속인 경우가 있고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똑같이 g의 x에다가 g의 x 빼기 3이 이번에는 여기 있는 3 x는 3에서 불연속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마이너스 3에서 불연속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x는 3에서는 연속이 된다 이 말이죠. 맞아요? 여기서 3에서 불연속이 되는 거를 얘가 메꿔가지고 연속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결국 이때의 결과물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쪽에다 3을 넣어서 0을 만족시키면 된다라는 요거. 두 번째를 보시면은 얘는 3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3에서는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즉 원래 얘가 여기서 불연속이 되어지는 건데 얘를 연속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얘가 불연속이 되어지는 건 누가 메꿔주는 시스템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얘가 메꿔주는 시스템이죠. 즉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어 가지고 g의 마이너스 6이 0이 돼주면 얘가 여기서만 불연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잘 보시면 g의 3이라는 건 뭐예요? 어디가 3이에요? 이쪽이 3이죠. 마이너스 3과 0 바깥쪽으로는 그냥 f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즉 g의 3이라고 하는 거는 f의 3이 0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마찬가지죠. g에서의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건 얘보다 왼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f의 마이너스 6이 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f3이 0이거나 f의 마이너스 6이 0이구나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줘야 불연속 지점이 한 개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 되어지는 건데 그 둘을 곱하라 그랬으니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 돼줘야겠죠. 정답은 니은이 맞아요. 자 이제 문제는 결국 디귿번이 되어지는 건데 디귿번이 되게 좀 약간 황당합니다. 여러분 일단 잘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자 굉장히 문제가 센스가 넘치는 건데 지금 앞서 봤던 이 불연속되는 그 실수 K가 뭐일 때? 음수일 때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가 불연속이 된다? 즉 마이너스 3이 불연속이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는 아니란 얘기죠. 되셨어요? 이 경우가 이제 아닌 거예요. 그럼 필요 없으니까 이제 한번 지워볼게요. 자 지웠습니다. 결국 이제 여기 있는 이 조건이 이제 음수일 때라고 하는 건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F3이 0일 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뭘 물었냐면 집합을 물었어요. F가 0이 되는 어떤 집합을 끌고 와달라 그랬어요. 자, 근데 그 모든 원소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F가 0이 되는 그 모든 원소의 합, 즉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면 자, 여기서 제가 속았어요. 제가 처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합의 원소의 합인데 그냥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구나로 해석을 해버린 거야. 요거 일단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다가 되었으니 자연스럽게 변곡점은 뭐가 되는 거냐면 센터 포인트는 세근의 합을 나누기 3으로 해준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변곡점이 된 거예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 있는 이 변곡점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상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1로 제가 해석을 했어요. 물론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일단 안 되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라고 딱 해봤더니 분명 우리는 뭐가 기준이었죠? 0과 그리고 마이너스 3이 중요했잖아요. 그럼 0은 어디 있어요? 0은 얘보다 살짝 오른쪽 여기에 0이 있겠죠?
요게 0이에요. 그리고 0일 때랑 뭐랑 같아야 돼요? 마이너스 3일 때가 같아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지금 여기가 X축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처음에 0일 때랑 마이너스 3이 같다 그랬으니까 사실상 여기가 그냥 K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X축이 어디 있는지는 내가 알 수 없겠지만 어떻게 내가 이 fx가 y는 k랑 만나는 교점을 내가 하더라도 뭐가 돼야 돼요? 세근의 합은 변곡점 곱하기 3이 돼야 돼. 즉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이 되었으니까 여긴 뭐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마이너스 3이면 여기는 2가 돼줘야 된다는 거죠. 즉 여기가 이제 2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2가 되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이 fx라고 하는 거에서 k를 연립한 거. k를 연립했더니 최고차항은 1이고 여기 0을 지나죠. x라는 인수를 가지고요. 마이너스 3을 지나죠.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를 가지죠. 여기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를 가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잡혔어요. 잡히고 어차피 우리는 뭘 알아요? f3이 0인 걸 알아요. 그쵸? 그러니까 f의 3이 0이다를 쓸게요. 3을 넣으면 여기 f3은 0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k는 여기에 3을 넣어봐요. 3 곱하기 6 곱하기 1 되면서 k가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8이니까 플러스 18 이렇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 fx라고 하는 거는 딱 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이제 fx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g의 마이너스 1은 하고 물었잖아요. 그럼 g의 마이너스 1은 뭐겠어요? 보통 0과 3 사이에 있는 거는 접어라 그랬으니까 g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의 f의 마이너스 1인 거잖아요. 네. 즉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곱하기 2 여기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3. 얘가 이제 정확히 뭐가 돼요? 6이 되어지죠. 6에서 얘를 빼주면 마이너스 12 거기에 음수 붙었으니까 12. 아 틀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아 정답이 2번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착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걸 어떻게 알아차렸냐면은 일단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번 확인을 한 겁니다.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은 얘를 전개를 했어요. 얘를 전개를 하시면은 얘가 x의 제곱에 한 번 더 곱하면 x 세제곱 3x 마이너스 2x니까 네, 플러스 x의 제곱 요렇게 해야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의 x 되고 빼기 18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해보고 나니까 뭐를 제가 느꼈냐면은 소름 돋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18 이게 f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얘는 f의 3이 0이니까 당연히 x 빼기 3이라는 인수를 가질 거고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면 마이너스 3x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4x가 되고 얘가 요렇게 해서 요거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 굉장한 쇼크 상태가 오는 게 이게 0인 거랑 이쪽이 뭐가 돼버리냐면 판별식 D가 음이 돼버립니다. 허근을 가져요. 허근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사실상 F가 0이 되는 그 집합은 유일하게 3밖에 없는 거예요. 3밖에. 그러니까 어떤 모든 원소의 합이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만약에 안 해봤으면은 그냥 낚여가지고 2번을 이제 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뻔했다고요. 네, 저걸 확인했으니 망정이지. 그럼 이때 약간 제가 멍했거든요. 뭐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순이 생긴 거잖아요. 모순이. 그러면 F가 안 정해지는 건가? 안 정해지니까 틀린 건가? 라고 쳐다보다가 제 눈을 딱 향했던 곳이 어디냐면은 얘가 집합이다 라고 하는 거. 집합. 그리고 모든
원소의 합이 마이너스 1이면 그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그림을 그렸을 때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었고 이렇게 그어서 여기가 이제 0이고 마이너스 3이고 네, 여기가 이제 뭐 2다고 해가지고 마치 뭐를 전제로 했어요. 세근이 있는 걸 전제로 했는데 해보니까 어떤 상태였다. 3이 이렇게 썼다는 거죠. 이렇게. 세근이 만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집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왜 있느냐? 아, 이게 이런 느낌이 아니라 변곡점이 여기 있는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지금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변곡점이 그냥 마이너스 3분의 1로 놓고 그냥 출발을 해서는 안 됐던 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첫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그냥 이거를 모든 원소의 합이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는 거를 세근의 합이라고 해석을 하는 순간 변곡점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잘못된 해석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변곡점이 여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태로 가는 거냐면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집합이 있을 때 집합에 3이 2번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2번 있어도 어차피 하나로 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돼도 어쨌든 원소는 2개가 있게 되는 거고 얘네들의 합은 뭐가 되어진다?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왜 여기서 집합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왜 여기서 세근의 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모든 원소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표현을 썼느냐? 이게 집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합이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F의 3은 0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원소는 3인 거야. 그런데 3이 중근으로 가지면서 하나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돼도 얘가 2번 카운트 되었기 때문에 세 원소의 합은, 세 원소가 아니죠. 어쨌든 모든 원소의 합은 마이너스 1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4가 이렇게 중근으로 있어도 얘가 하나로 카운트 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원소의 합이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세근의 합이 뭐가 돼요? 얘는 세근의 합이 2가 되는 거고요. 그럼 변곡점이 뭐가 되냐면 3분의 2가 돼요.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세근의 합이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5가 돼요. 그럼 변곡점이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는 거죠. 즉 변곡점이라고 하는 건 그때그때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f의 x라고 하는 것이 내가 x 빼기 3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나머지는 모르겠는데 세근을 가지는 상황은 이제 불가능해졌으니 뭔가 중근을 가져줘야 된다. 그 여기서 또 한 번 x 빼기 3, x 플러스 4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중근을 가지고 얘가 있어가지고 모든 원소의 합이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 얘가 이렇게 중근을 가져가지고 여기서 모든 원소의 합이 마이너스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얘가 왜 집합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왜 얘가 모든 원소의 합이 마이너스 1이냐라는 거를 이제 확인하면은 이제 답에 다 근접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시험장에서 이를 다 확인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일단 해볼게요. 일단 F의 3은 0이 확실하고요. 그리고 뭐는 안 되는 상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는 건 불가능한 상태. 그렇다고 한 실근과 두 허근으로 처리하기에는 그러면 모든 원소가 3 하나밖에 없는데 합이 마이너스를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케이스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결국 뭔가가 이제 중근을 가져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건데 바로 이제 요 집합이 3이랑 마이너스 4인데 요게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얘가 이렇게 중근이 되는 케이스가 첫 번째 케이스.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3이 이렇게 두 번 들어가고 마이너스 4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중근을 가져서 모든 원소의 합은 마이너스를 되는 케이스 하나. 요렇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어쨌든 간에 중근을 가지는 거니까 어쨌든 얘가 이럴 거 아니에요. 얘가 요렇게 접하고 요럴 거 아닙니까? 요게 마이너스 4고 요게 3일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지금 분명히 F의 마이너스 3과 F의 0은 같다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확인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5가 되기 때문에 변곡점이 어디냐면은 요 변곡점이 마이너스 3분의 5가 됩니다.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5가 되기 때문에 변곡점이 마이너스 3분의 5가 돼요. 되셨죠? 그러면 0은 어디 있냐면 0은 분명히 이쪽에 0이 있을 테고 마이너스 3은 이쪽에 있을 테니까 절대로 F0과 F의 마이너스 3이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 모순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이제 가능하다라는 얘기겠죠, 당연히. 얘가 관통하고 접했어요. 여기가 3이 중근이 되어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4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세근의 합이 뭐가 되는 거냐면 2가 되는 거잖아요. 세근의 합이 2가 되었음으로 인해서 이제 변곡점이 어디냐면 3분의 2가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얼마든지 내가 뭘 만들어낼 수 있어요? 0일 때와 마이너스 3이 같아지는 순간을 목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에이 쌤 그냥 아무 때나 막 그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뭐가 있다? 비율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 있는 얘를 3분의 2라 두고 여기를 이제 3을 3분의 9라고 해봐요. 그럼 요 간격이 얼마예요? 3분의 7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3분의 2로부터 왼쪽으로 이만큼 가면 얘가 얼마가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5가 돼요. 여기는 어디예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럼 분명히 0이라고 하는 거는 얘보다 오른쪽, 마이너스 3도 얘보다 왼쪽. 심지어 충분히 이게 지금 정확히 대칭성 가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 3차 함수에서 그거 아시죠? 3차 함수에서 이 극대가 여기 지금 대칭성을 가지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이게 왜 같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진짜 무식을 뽐내는 거예요. 절대로 얘네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건 비교관계 때 많이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절대로 대칭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네, 이게 정답인 거죠. 따라서 정답은 fx라고 하는 거는 네, 최고차항이 1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에서 중근을 가지고 마이너스 4에서 실근을 가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g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아까 보셨다시피 f의 마이너스 1에서 음수 붙은 거예요. 그러면 f의 마이너스 1은 뭐가 되냐면 여기 마이너스 1로 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4의 제곱 16 곱하기 요게 마이너스 3이죠. 아이고 플러스 3이죠. 죄송해요. 여기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네. 요게 뭐가 되냐면 48이죠.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48이 맞다라는 거죠. 굉장히 좀 까다로웠던 문제라고 저는 봐집니다. 이게 지금 이거 보면서 이게 집합인 거니까 중근을 가질 거야. 이건 정말 지나친 시험 문제 풀 때 비약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 문제를 풀어보고 알고 설명해도 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장에서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해봤더니 답이 이게 안 나오는 거죠. 하마터면 얘가 아니니까 2번 갈 뻔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검증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튼 굉장히 잘 만들어진 누가 봐도 틀리게 꼬시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혹시나 이제 이 문제를 보고 이제 무지성으로 그냥 국룰은 5번이라고 찍으신 분들은 꼭 좀 여러분들 제대로 한번 네, 학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15번입니다. 제가 그 총평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굉장히 깔끔하고 담백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실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문항이 객관식 문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커버할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는 좀 꼼꼼하게 연습하셔서 이게 이제 주관식 21번으로 나오더라도 맞출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자, 보시죠.
모든 항이 자연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 로그 3의 AN이 자연수다라고 하는 거는 이 A의 N이 뭐라는 거예요? 3의 거듭제곱 3, 9, 27, 81, 243 이런 식으로 3의 거듭제곱이 되면은 3으로 나누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아닌 경우는 뭘 하란 얘기예요? 그냥 6씩 더해가면서 등차 수열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세요. 이게 만약에 뭐랄까 예를 그냥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63이 있다고 쳐봐요. 63. 얘는 지금 뭐가 아니죠? 3의 거듭제곱이 아니에요. 아니니까 그 다음 항은 뭐 하라고요? 6을 더하래요. 얘도 뭐가 아니에요? 3의 거듭제곱이 아니죠. 그럼 뭐 하라고요? 또 6을 더해요. 그러면 뭐가 되죠? 75가 되겠죠. 그 다음 얘가 또 아니잖아요. 또 6을 더해요. 이제 81이 된 거야. 드디어 이제 뭐가 됐어요? 3의 거듭제곱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3으로 나누라고요. 근데 웃긴 건 얘를 3으로 나눠도 또 뭐가 돼요? 3의 거듭제곱이 된다라는 사실. 또 나누어도 3의 거듭제곱. 또 나누어도 3의 거듭제곱. 또 나누어도 3의 거듭제곱. 이게 이렇게 연타로 콤보로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콤보로 이어진다. 이걸 빨리 캐치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3의 거듭제곱으로 출발을 하면은 계속 30 떨어지는 거니까 이게 지금 하나의 묶음으로 쭉 간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A4부터 A7까지 몇 개의 항을 더합니까? 4개의 항을 더하는 거예요. 4개를 더해서 40이 되게 하래요. 네, 4개를 더해서 40이 되게 하라. 자, 한번 써볼게요. 보세요. 어디다가 쓰지? 자, 여기다가 쓸게요. 보세요. 얘가 이제 A의 1, A의 2, A의 3, A의 4.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지금 누구를 더할 거다? 요렇게 4개를 더해서 뭘 만들어라? 40을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첫 번째 딱 드는 생각이 이게 이제 뭔가 이 40이라는 숫자 자체가 굉장히 어떤 그 역할을 할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합을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뭐 좀 고인물들은 이게 딱 눈에 보여요. 요렇게 4개 더하면 40인데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렇게 4개가 연타로 2, 7, 9, 3, 1 오면 여기만 뭔가 조정이 돼주면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A4, A5, A6, A7 사이에 어떤 3의 거듭제곱이 하나라도 있다면 있을 거면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럼 만약에 여기서 A4, A5, A6, A7 이 중에서 어느 것도 이렇게 1, 3, 9, 27 여기에 없다고 쳐봐요. 없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쨌든 얘가 등차 수열의 합이잖아요. 등차 수열의. 그러면 등차 수열에서 내가 4개를 더 40이 된다는 말은 등차 수열의 합은 항상 센터를 개수만큼 곱할 거니까 4개가 되어지는 거니까 센터가 뭐라는 거예요. 센터가 10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항이 4개다 보니까 어디가 센터냐면 A5랑 A6의 가운데. 보셨어요? A5와 A6의 가운데 지점. 여기가 10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거죠. A5와 A6의 센터. 여기가 10인 거예요. 그러니 등차 수열의 공차가 6이 되어지는 거니까 얘보다 왼쪽은 3칸 옆으로 가시면 되고 얘보다 오른쪽은 3칸 더하면 되니까 얘가 7이 되고 13이 되고 여기는 이제 1이 돼주면 되고 여기는 19가 되었을 때에 이 4개의 합이 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네, 바로 4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모든 항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결코 여기가 뭐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5가 될 수 없어요. 여기서 6을 더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이게 1이 되게 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얘가 3일 때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죠. 이게 3이 되는 방법은 얘가 앞에가 9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죠. 여기가 27이 되는 수밖에 없다. 즉 첫 번째 초항은 바로 27이 첫 번째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일 때? 얘가 어느 것도 어떤 3이나 9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등차 수열의 합이 4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배열이 돼야 된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 말고 또 4개를 합해서 40이 될 수 있겠느냐? 아까 봤잖아요. 요렇게 4개 더하면 40이에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저게 지금 적절하게 배치가 되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1, 3, 9, 27 이렇게 처리를 해도 이 합이 40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앞에만 처리를 해주면 돼요. 자, 얘가 선택권이 있습니다. 앞에가 21이 되어서 6을 더해서 이제 등차 수열 느낌으로 해서 27 될 수 있고요. 혹은 얘가 81이 되어서 3으로 떨어진 게 될 수 있어요. 되셨죠? 자, 마찬가지 볼게요. 얘가 21이 된 순간 무조건 이 앞에는 뭐가 돼야 돼요? 15가 돼야 됩니다. 15가 돼야 여기서 이제 6을 더하면 21이 되겠죠. 마찬가지죠. 15가 되는 순간 무조건 요 앞에는 뭐가 돼야 돼요? 9가 돼야 돼요. 그래야 6을 더하면 15, 6을 더하면 21이 되는 거죠. 근데 뭐가 좀 이상하죠. 9 다음에는 무조건 뭐가 와야 돼요? 3이 와야 돼요. 9 다음에 15가 올 가능성은 없어요. 이게 바로 뭐라 그래요? 모순이 생겨났다라는 개념인 거죠. 즉 이 초항을 9라고 적으면 안 됩니다.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절대로 초항은 9가 돼서는 안 됩니다. 즉 이 경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따라서 자연스럽게 무조건 A3는 81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마찬가지죠. 이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역시나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게 직전항이 75가 되어서 75에서 6을 더해서 80을 될 수 있고요. 이 직전 단계가 243일 수 있겠죠. 거기서 내가 3 떨어뜨리면 이제 3 나누면 80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75라고 해봐요. 75가 되면 무조건 이 앞은 뭐가 돼야 돼요? 6을 빼줘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무조건 얘가 69가 돼야 됩니다. 69가 되면은 75, 81, 27, 9, 3, 1 되는 거 맞죠? 아, 69가 두 번째 정답이군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확인해 봐야 되냐면 이거 앞에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또 곱하기 3이 들어갈 수 있느냐? 안 돼요. 왜? 초항이 300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그러니 얘가 또 곱하기 3이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6을 빼낸 값이 초항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237 이렇게 돼줘야 더하기 6하면 243이 돼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27, 69, 237 이렇게 총 3개를 더하는 것이 정답이고요. 333 이게 정답인 거죠. 생각보다 이것도 찍어서 맞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찍는 사람 중에서는 여기 숫자가 되게 이쁘잖아요. 숫자 되게 이쁘니까 아이 몰라 그냥 찍어 해서 진짜로 찍어서 맞는 사람 많을걸요. 네, 제가 학생들 많이 시험지를 보기 때문에 이거 왜 찍었어 물어보면은 몰라요 그냥 숫자가 이쁜데 이러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숫자가 너무 이렇게 예쁘게 나와서 맞으시는 분도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튼간에 여러분들은 이런 정도의 문제들을 주관식이라고 생각하고 푸셔야 돼요. 해봤는데 내가 특정 뭐가 안 나왔다. 보기에 없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연습하실 때는 좀 주관식이다라는 가정하에 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튼 문항이 좋았습니다. 깔끔하고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실수할 수 있는 스타일의 문제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20번입니다. 제가 총평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뭐 굉장히 훌륭하다. 왜냐하면 겉에 있는 포장지는 굉장히 타이트한데 막상 풀면 그렇게 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냥 넓이 구하는 거고 특별하게 막
요령을 피워서 막 공식을 이용해서 뭔가 푸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고요. 2차 함수니까 네, 대칭성을 사용하는 훌륭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같이 보도록 하시죠. 실수 t에 대하여 두 함수가 이렇게 있대요.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이 절대값 함수라고 하는 거는 항상 저기 있는 이 절대값 안에가 양이냐 음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양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제곱이 3보다 큰 거니까 네, 루트 3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다. 이렇게 돼주면 얘가 이제 그냥 플러스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고, 그럼 얘가 x의 제곱 빼기 2x 빼기 3 이렇게 돼요. 네. 그리고 얘가 이제 나름 인수분해 처리해 주시면 이제 이렇게까지 되겠죠? 네, 이렇게.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 루트 3에서 이제 루트 3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얘가 이제 음수로 나오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마이너스 x의 제곱 빼기 2x에다가 플러스 3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그림이 바로 요 그림입니다. 보기엔 뭐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실은 되게 간단한 게 루트 3보다 크고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다. 즉 양쪽 사이드로는 뭐예요? 요 2차 함수인 거예요. 실은 얘가 요 2차 함수인 거죠. 요 2차 함수. 요 2차 함수를 얘기해요. 요 2차 함수. 얘가 지금 보시면 만나는 지점이 어디예요? 3이랑 마이너스 1이죠. 여기가 이제 3이 되어지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여기가 이제 3이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보면 훨씬 더 편하죠. 되셨죠? 그럼 얘는 이제 두 군의 합이 2가 되었으므로 대칭축은 뭐가 된다? 1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다음, 이 안에 있는 이 함수는 이제 이 함수가 되어지는 거니까 실제로 보면 어떻다? 이 안에 있는 함수는 네, 여기 얘가 원래는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원래 얘가 이렇게 있는 거겠죠? 있는 건데 이제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이때 이제 나름 좀 점을 좀 찍어 보면요. 얘가 루트 3을 집어넣으면 뭐 얼마 나오겠죠? 마이너스 루트 3 넣으면 뭐 나올 겁니다. 자, 요렇게 있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그 F라고 하는 그래프는 요거예요. F라고 하는 건 여기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요렇게. 요 노란색이 이제 F입니다. 요 노란색만 또 좀 집중해서 보세요. 얘가 F가 되어지는 건데 이때 이제 뭘 가져왔냐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t인 직선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되면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몇 개를 만나냐 했더니 4개를 만난대. 4개를. 그럼 얼추 봐도 그냥 대충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4개니까 뭐 요런 느낌으로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얘가 뭐예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 요런 느낌이겠죠. 이때 이 만나는 점을 순서대로 점을 찍어보면 여기가 x의 1, 여기가 x의 2, 여기가 x의 3, 여기가 x의 4.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여기가 이제 x4. 요렇게. 여기가 이제 x1. 요렇게 있는 거죠. 근데 x4 빼기 x1이 5일 때 그랬어요. 이게 굉장한 힌트입니다. 왜냐면은 보세요. 지금 x4에서 x1을 뺐더니 얘가 5다라고 했어요. 근데 가만히 봐봐요. 가만히 보면 여기서의 이 x4도 노란색인데 요 2차 함수. 원래로 치면 요 2차 함수죠. 요 2차 함수의 점이고요. 여기 있는 이 x1도 보면 사실은 요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럼 원래로 치면 요 2차 함수는 뭐죠? 요 2차 함수는 요거죠. 요거예요. 그러니까 x의 제곱 빼기 2x 빼기 3이라는 요 2차 함수. 요거랑 누구랑 연립한 거다? 여기 있는 마이너스 x 더하기 t랑 만나는 두 근이 뭐라는 거예요? 두 근이 x1과 x4가 된다. 이 뜻이죠. 그러면 이제 얘가 넘어가 버리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3 빼기 t가 0이 되면서 이 두 근의 합이 뭐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1이다라는, 두 근의 합이 1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두 근의 합이 1이다. 따라서 보세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 x4랑 x1을 더하면 1이다. 근데 빼서 5다. 얘네들을 나보고 연립하라는 얘기잖아요. 연립하면 얘가 3이 되어지고, 네,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니까 합하면 5, 3 빼기 마이너스 2, 3 더하기 마이너스 2는 1, 요거잖아요. 네. 따라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 여기 있는 얘가 3, 뭐다 이렇게. 또한 여기 있는 얘가 바로 마이너스 2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이게 일단 1차적인 결론이에요. 근데 딱 결론을 내리고 나니까 아, 역시 내가 그린 그림이 잘못된 그림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원래 3은 어디 있었어요? 여기가 3이죠. 여기가 3인데 내가 여기가 3이라고 했으니 결국 이 그림이 잘못된 그림이 되는 거다. 따라서 실제 그림은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죠. 네, 실제 그림은 저렇게 되면 안 되고, 네. 자,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냐면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되는 요 느낌의 직선이 바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가 되는 거고, 이게 정확히 어딜 지나요? 지금 3,0을 지나요. 따라서 t가 얼마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바로 t가 3이다라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요렇게. 그럼 여기가 이제 3이 되었던 거고,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2, 자, 여기 마이너스 2 넣으면 어떻게 돼요? 네, 바로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구해보면 얘가 5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죠. 네.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x2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x3가 되는 뭐 그런 상태로 이제 올 겁니다. 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자, 이 넓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 있는 요 교점이라고 하는 거는 루트 3이라는 걸 알았으니 나 뭐만 알면 돼요? 이 점만 알면 돼요. 그러면 누구랑 연립을 하는 게 맞아요? 여기 있는 요 직선이랑 뭐랑 연립해야 돼? 여기는 요 노란 부분. 실은 원래 뭐였어요? 원래 보라색이던 요 2차 함수. 요 보라색과 이제 연립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거죠. 요거죠, 요거. 요게 보라색이잖아요. 요거. 얘랑 연립을 하셔야 됩니다. 얘랑. 따라서 얘랑 네, 연립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은 마이너스 x의 제곱 빼기 2x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고요. 3이 이제 지워집니다. 지워지고 넘어가면은 얘가 x의 제곱 더하기 x는 0 이렇게 되네요. x는 0 또는 마이너스 1. 아하!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여기는 마이너스 1인 거 알았는데 여기가 이제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요 그림이 또 잘못된 그림이다. 네, 실은 여기는 요 파란색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저기를 0을 지나게끔 그려라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야 돼? 여기는 요 점과 얘를 연결한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가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되는 상태를 얘기하고, 여기가 이제 0, 얼마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가 노란색이 요렇게 떨어지는 거고, 우리가 구해야 할 때 둘러싸인 부분 넓이는 이쪽 부분의 넓이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근데 뭐 아무리 쳐다봐도 딱히 막 넓이를 쓸 수 있는, 넓이 공식을 쓸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얘는 네, 그냥 정적분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다. 딱히 뭐 요령 피고 뭐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직하게 그냥 대칭성 계속 쓰면은 네, 풀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계산이니까 네, 바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뭐 0부터 어디까지?
여기가 어디죠? 루트 3이죠. 요 넓이부터 구해야 되죠. 요 넓이. 요 넓이. 그럼 0부터 루트 3까지 누가 위에 있어요? 요게 위에 있죠. 요게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어요? 요 보라색이 밑에 있어요. 요 보라색이 뭐였냐면은 마이너스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요거였죠. 따라서 여기서 얘를 딱 빼면 어떻게 돼요? 빼면 얘가 x의 제곱이 되고 3이 지워지고 플러스 x 이렇게 되죠. 되셨습니까? 요게 이제 이쪽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넓이는 다시 한번 루트 3으로부터 어디까지? 3까지. 역시나 얘가 위에 있고 요 노란색이 뭐예요? 노란색이? 여기 있는 노란색이 바로 x의 제곱 빼기 2x 더하기 3 이거였잖아요. 네. 아, 마이너스 3이었나요? 그렇죠. 마이너스 3이었죠. 네. 따라서 여기 있는 직선에서 얘를 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빼버리면은 얘가 마이너스 x의 제곱, 여기서 얘를 빼면 풀돼서 플러스 x가 되고, 3에서 얘를 빼버리면은 네, 플러스 6 요렇게 되겠네요. 요걸 적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계산이 정답입니다. 뭐 계산은 쭉 해보시면 답 나올 거고요. 요게 아마 2분의 27 마이너스 4루트 3 요렇게가 네, 정답이 나올 거예요. 계산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이거 정도는 뭐 충분히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겠죠. 이때 얘가 이제 P가 되어지는 거고, 잘 보셔야 될 게 이게 Q라고 하는 게 음수를 뺀 부분이 Q예요. 즉 얘가 지금 Q예요. 얘가 이렇게가 Q입니다. 따라서 P랑 Q랑 곱하라 그랬으니까 얘네들이 곱하면 얼마? 정답은 54가 네,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냥 네, 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 뭐 특별한 수학적 아이디어가 있는 거 아니었다. 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21번입니다. 이 문제 좀 많이 어려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봤던 그런 지수함수 도형 문제가 사실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딱 읽어보면은 이거 뭐부터 해야 되는 거지? 보통 지수함수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점의 좌표를 찍는 건데, 대체 이것은 좌표를 어떻게 찍으라는 거야? 라고 하는 뭔가 생각이 들다가 아마 시도조차 못하고 아마 넘어가신 분이 꽤 많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시작을.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약간 이견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안 그래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킬러 이슈가 이제 된 상태니까, 현재 2023년 7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킬러 이슈가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는 시선에 따라서는 과도한 추론이다. 대체 닮음을 몇 번 보는 거냐? 라고 이제 묻기 시작하면 얘는 이제 킬러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과도한 추론이 아니라 이거는 어쩌면 앞으로의 지수함수, 로그함수 도형의 어떤 표본이다라고 하는 시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얘가 양극단으로 나누어서 이 문제를 평가하는 시선이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과도한 추론이다, 킬러다라는 의식보다는 앞으로의 지수함수, 로그함수 도형의 표본은 이런 식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뭔가 도전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뭔가 틀리게 만들어줘야 커트라인 조정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변별력이 있는 시험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어쩌면 이제 킬러가 없는 시대가 온다라고 했을 때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그림과 같이 이렇게 있는데 A, B에서 만난대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냐면 결국은 이게 포인트예요. D라고 하는 게 CA를 5대 3으로 외분한다. 자, 이 D라고 하는 게 C하고 A를 5대 3으로 외분한다. 그러면 5대 3으로 외분한다라는 또 다른 표현은 얘가 2대, 그쵸? 얘가 2대 뭐랄까요? 2t? 얘가 3t. 2대 3 혹은 2대 전체는 5. 그쵸? 2대 5, 2대 3. 이게 바로 이제 닮은 비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모르는 사태에 대비해서
얘를 쭉 저는 연장을 시켰어요. 요즘 워낙 문제들 중에 끝까지 안 그리고 숨겨놓는 문제들이 많아서 저도 이제 모르게 이제 혹시나 또 연장하면 또 보이나 싶어서 이렇게 그어봤고, 얘가 지금 수직이 되었기 때문에 얘도 이제 마저 얘를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주시면은 여기도 또 수직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혹시나 여기 있는 요 넓이를 줬잖아요, 문제에서. 요 넓이가 20이다라고 줬기 때문에 여차하면 이 닮은 비가 2대 5잖아요. 2대 5잖아요. 2대 5니까 네, 넓이 비는 4대 25다까지도 저는 써놓고 출발했어요. 혹시나 모르는 사태에 대비해서. 왜냐면 21번이니까 뭔가 이제 쉽게 답이 나오진 않을 거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얘를 수직이를 이제 써놨고, 얘가 지금 3x 기울기 3이니까 요거 기울기 얼마예요?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는 것까지 이제 써놓고 출발하는 거죠. 수직이 되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m 더하기 n을 구하라. 자, 결국은 이제 여기 있는 이 m 더하기 n을 구하라고 하는 거는 m과 n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m과 n을 구하라고 할 때에 모르는 문자가 m, n 두 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식은 두 개 나와야 돼요. 결과론적으로 여기 있는 이 점을 알아내야 되고 이 점을 알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이 좌표를 찍는 것이 이 문제를 구하는 핵심 키가 되어지는 건데, 결국 이 문제를 풀 때 어설프게 여기를 그냥 막 K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얘가 지금 뭐 평행 이동에서 뭐 움직인다는 얘기도 없고, K를 놓고 싶어도 모르는 문자가 M, N, K 세 개 되는 거 원치 않아요. 얘를 뭐 K, 3K 전혀 이렇게 둘 이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스타트는 어떠냐? 바로 닮은 비요. 닮은 비. 결국은 닮은 비예요. 즉 여기가 잘 보세요. 얘가 지금 2대 3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내려도 얘가 2대 3이었던 거죠. 요거 이해했어요? 얘가 지금 2대 3. 이게 2K, 3K. 이렇게 세팅을 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좌표를 찍기가 수월하다라고 하는 거죠. 찍어 볼게요. 그럼 여기 좌표를 내가 2K, 뭐라 둘 수 있어요? 얘가 3x 유의 점이라고 하는 게 편하겠죠.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 건 자살행위예요. 지금 모르는 자 3개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야겠죠. 얘가 6K가 될 거예요. 여기는 어딜까요? 바로 5K, 0일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얘도 지금 2대 3이지만 뭐도 2대 3이냐면 얘를 옆으로 눕혔을 때 얘도 2대 3이라는 거예요. 얘도 2대 3이 돼줘야 닮은 비가 완성이 돼요. 즉 여기 있는 얘가 6K니까 얘가 2대 3이 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이 높이가 4K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시점의 좌표가 아주 손쉽게 0,10K다라고 찍힌다라는 거죠. 네, 0,10K다라고 찍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딱 그랬어요. 문제를 풀면서 어차피 문제라고 하는 거는 그림상의 어떤 실사판으로 움직일 테니까 저는 이게 바로 보였어요. 얘가 이렇게 쭉 내려주면은 여기에 좌표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냥 눈대중으로 봐도 이거의 절반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차하면 모르면 그냥 얘가 2K의 절반 K니까 여기가 3K, 9K겠거니 하고 그냥 풀 예정이었어요. 근데 저 B점 구하는 건 너무나 쉽게 나오죠. 왜 쉽게 나오냐면은 보세요. 요게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1x에다가 y절편은 10k 이거랑 누가 만나야 돼요? 바로 y는 3x가 만나는 교점이 바로 이 점 좌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얘네 둘을 연립을 하잖아요.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시면 이 연립하면 x가 뭐가 나오냐면 정확히 3k가 나와요. 실제로 3K 넣어보세요. 그럼 9K, 9K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대중으로 봐도 3K,
연립을 해도 3K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렇게 모든 좌표가 찍혀졌는데 절대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되는 게 요 2K, 6K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문자가 MNK 3개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든 K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제 뭘 쓸 차례겠어요? 여기 있는 요 파란색 삼각형 넓이가 20이다라고 하는 걸 써줘야 될 타이밍이 왔어요. 근데요, 저기서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고민은 하지 마요. 봐봐요. 얘가 지금 옆으로 3K, 밑으로 K죠. 맞아요? 얘가 1대 3이야. 맞아요? 3대 1이고. 그 말은 여기 있는 요 길이가 뭐라는 거예요? 요 길이가. 요 길이가 뭐라는 거예요? 얘가 루트 10K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요. 요 길이가. 루트 10K. 마찬가지죠. 얘가 지금 옆으로 K, 위로 3K야. 그쵸? 1대 3이라고요. 1대 3.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얘는 뭐겠어요? 요 길이. 얘도 루트 10K겠죠. 즉 여기 있는 이 직각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었다 라는 사실이 되어지는 거고, 이 넓이는 2분의 1의 루트 10K의 제곱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얘가 얼마예요? 얘가 10이니까 5K의 제곱이 되어지는 거고, 이게 20이다가 되는 거죠. 그럼 K는 누가 봐도 2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 그럼 K가 2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좌표들이 완벽하게 찍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 4,12가 되는 거고요. 얘는 6,18.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모르는 문자 M과 N 2개가 되었고 힌트가 2개가 되었으니 집어넣어서 M과 N을 찾으시면 정답. 되셨죠? 그래서 이 닮은 비를 보는 거, 이게 중요했다. 그리고 항상 도형은 실사판이다. 여차하면 눈대중으로 제서할 수도 있다. 자, 여러분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좀 뭔가 이렇게 숫자들 자체가 좀 예뻐야 되기 때문에 눈대중으로 뭐 얘가 1.5인데 알고 보니 얘는 루트 2더라,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1.414, 1.5 눈대중 확인 불가, 뭐 이런 거는 그런 식의 어떤 숫자 표현은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잘 나오지 않는 거다 그랬어요. 그냥 마음껏 여러분의 눈대중을 믿고 가셔도 괜찮다. 자, 넣어볼게요. 4,11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은, 자, 요거부터 집어넣을까요? 여기부터? 큰 거부터 넣어볼게요. 그럼 18은 6을 넣어볼게요. 2에 6-m 더하기 n 이렇게 되는 거고요. 4,12를 넣게 되어지면은 여기 12가 되어지는 거고 2에 4-m 더하기 n 이렇게 돼요. 결국 소거를 하기 위해서라면 둘이 빼주면 되는 거고요. 빼버리면 6은 2에 6-m 마이너스 2에 4-m인데 지수의 계산에서 덧셈 뺄셈 할 때는 항상 뭐를 기준으로 한다? 지수가 작은 걸로 묶어낸다. 너무 기본이죠. 이렇게 지수가 작은 걸로 묶어낸다. 따라서 이게 지금 3이 되었으므로 약분하면 얘가 뭐가 돼요? 2가 되는 거고, 얘가 2의 1제곱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얘가 1이 돼야 되고 m은 얼마다? 3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여기 그대로 이게 집어넣어주면 이제 n은 10이다라는 사실까지도 한꺼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m 더하기 n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네, 3 더하기 10 하셔서 13이 정답 되시겠네요. 자, 그래서 아마 지금 설명을 듣고 나면 뭐야 저거 왜 저렇게 쉬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게 어려웠을 겁니다. 보이지도 않고 시간은 촉박하고 뭔가 앞에서 시간 다 쓴 느낌이고 빨리 안 보이니까 일단 점프 뛰고 뒤에 선택 과목 갔다가 와야지 했는데 이제 갔다가 못 돌아오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네, 정리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